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슬아슬하다. 드디어 결론에 왔어. 이 결론에 도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저도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에 쓰고 한 번도 안 읽어본 거를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 두 번 다시 읽어보지 않아서 뭐 오자 탈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까지 거 있으면 뭐 어디야 아무 상관없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했다는 게 정말 역사적인 일이네요. 결론.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경어의 연구는 아직도 미진하여 연구가 진행 중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거를 왜 써놨냐? 전봉준이 안 나타나가지고 이게 미흡해요. 이게 똥 싸고 미단 닦은 것처럼 이게 왜 찝찝해? 어떡하라고. 나는 박사 논문을 얼른 써야지 나와서 경어를 선양해야 되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3년 만에 이 박사 논문을 하거든요. 초특급이래요. 동국대학교 선학과가 생긴 이래로 3년 만에 박사학위 통과는 처음이라니 나오냐? 그러니까 경어지. 그러니까 안 통과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빠둥댔는지 아시죠? 우선의 미흡한 성과나마 갈무리하여 먼저 경어의 생애부터 한눈에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이제 결론이야. 누가 이기든 내가 이긴 것 같아.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이게 피눈물 나는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피눈물 나는 걸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밀고 왔어요. 아이고 손이 아프네 손이. 그죠? 먼저 반응을 해.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찍었는지 내 손도 이게 그냥 아주 여기서 뚝 저기서 뚝 그냥 뚝뚝뚝뚝 이게 경어 성우는 1849년이야. 46년이 아니고 1849년 8월 24일 전라북도 전주 자동리에서. 근데 여기서는 내가 자동리라고 그냥 살린 이유는 모든 책들이 자동리예요. 근데 사실은 자동리가 아니고 뭐더라? 우동리더라. 우동리라고 해서 또 좌우 그게 아니고 어조사우자. 어조사우에서 부친 여산송씨 두옥과 송두옥과 모친 밀양박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미치겠다. 또 입이 쩍쩍쩍쩍 입이 쩍쩍쩍쩍쩍 입이 쩍쩍쩍. 출생하였다. 경어의 초명은 동욱이고 퍼포는 경어, 본명은 성우다. 어려서 일찍 부친을 여의고 가세가 기울자 부친은 왜 했더랬죠? 탐관오리 놈이 와가지고 싹 쓸어갔어. 경어선사 아버지 재산을. 그래서 몰래방앗간 하나 댕겨놨다랬죠? 근데 그 몰래방앗간이 지금도 있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다 우리가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야 돼? 이거 격조를 안 해요. 말이 돼야 말이지. 설정 스님도 다 갔다 오셨는데도 끄떡도 안 해. 힘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 거야. 수덕사. 이건 다 수덕사 책임이에요. 어느 누구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수덕사에서 이거 다 해야 돼요. 에이. 법포는 본명은 성우다. 어려서부터 일찍 부친을 여의고 가세가 기울자 9세 때 어머니를 따라 1857년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상경하는데 서울은 정확한 이름은 그게 아니고 시흥의 장터. 지금 과천군 과천면 청계사 그 장터에서 콩나물 장사를 해요. 콩나물 씨로 놓고 장사를 경서사가 8세 때에서 9세까지 합니다. 과천 청계사에서 출가하여 개허를 은사로 6년을 보냈더라. 1862년까지. 뭐야 이게. 이때 이미 그의 형인 태허성우는 원래는 그 이름이 동석이죠. 동석이 동욱이 이렇게 됐으니까 동석이가 태허성은이에요.
마곡사에서 수행 중이었다. 이후 청계사가 많이 수행 중은 아니고 애기죠. 태화성원도 경서사보다 2살 위인 태화성원도 그분은 이제 미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마곡사에 계시는 그 외삼촌을 따라서 갔고, 경서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9세에 가시죠. 이후 청계사에서 3.15 수행하던 경호는 14세 1862년 동학사 강백 만화 강백에게로 보내졌다. 환속을 결심한 은사 개호가 유달리 영민한 경호 어린 삼이 경호 동욱이죠. 동욱을 대강백인 만화 보선에게 추천한 것이다. 이제 보냈는데, 사실은 그 만화 보선이 청계사에 시흥장터협을 사러 왔다가 청계사에 들려서 경호선사를 보고 바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지금 동학사에서 강원을 지으니까 그 오운 아준이라는 스님하고 줬다 그러잖아요. 1년 있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청계사에서 공부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사 경호선사의 율사 스님을 따라서 이제 벽송사 강당, 그리고 어디 강당, 저기 백담사 강당, 이런 데를 들려서 이제 그 강당을 들렸다 와요. 그러니까 경호사는 이미 강원을 들어간 거죠. 근데 그래도 동학사에 가서 초대 강원의 1회 입학생이 돼서 1회 졸업생으로 그걸 마치게 되죠. 경호는 본격적으로 1862년 나오죠. 동학사에서 한학을 배우고 기초 불교 경론을 배웠더라. 경호는 동학사의 만화에게서 불교 경론을 배우면서 제자 백가를 섭렵했어. 이게 제자 백가를 다 섭렵한 게 만화 강백이 수업사예요. 그 경호는 동학사에서 9년의 강원 수업을 마치고 1861년에 그 청계사를 떠나서 1862년에 동학사에 와서 1회 입학생이 돼서 9년의 강원 수업을 마치니까 1871년이 됐어요. 근데 마치자마자 너무나 약관 23세밖에 안 됐는데 너무 똑똑해서 강백으로 바로 만화 강백이 추천을 하죠. 약관 23세의 나이에 동학사 대강백이 되어 전국의 그 명성을 떨치더라. 동학사에서 만화 보선의 강맥을 이은 경호는 조선 제1의 강백으로 이름을 날리고 8년 동안 대강백으로 강원을 이끈다. 마지막 화엄경을 강의하는 화엄강백이 돼 있죠. 그러던 경호는 1879년 여름 어느 날, 이거는 뭐냐면 강원 수업을 마치고 방학에 들어가서 간 거예요. 강원을 이끈다. 9세의 청계사에서 출가 2년인 예스승 개허를 찾아가던 중에 천안 근처에서 천안 근처가 아니고 김제 만경뜰에서 포고를 만났으나 마침 돌림병의 유행으로 시체가 질비한 죽음의 다리를 목도하더라. 콜레라가 창궐한 마을에서 널려진 시신을 보고 죽음에 대한 극도의 뭐를 느껴요? 공포감을 느끼죠. 공포감을 느끼고 경전의 기식이 다 죽음 앞에서는 허망하더라. 라고 무너져 내리는 무력한 자신을 보고 절망한다. 인가에 익숙할 수가 없어서 빗속에서 나무 아래 처마끝에 뚝뚝 불이 떨어지는 곳에서 앉아서 밤을 새다가 뭐를 했어? 드디어 사교 입선. 사교 입선을 결심하고 동학사로 돌아온 경호는 대강백의 신분을 버리고 강원 학인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강원을 폐쇄시켜버려요. 문 닫아요. 여기서 사교 입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랬죠?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교를 버리는 게 아니야. 교를 다 앓은 다음에, 교도 모르면서 교를 버리는 게 아니고, 교를 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능통을 하죠. 여사가 누구로부터? 만화 강백으로부터 일대 시교를 다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교를 버리는 거죠. 교를 버린다는 얘기는 화엄 강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강원을 모두 폐쇄하더라. 조실방에 들어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송곳을 턱에 대고 목숨을 건 용맹정진에 돌입한다. 경호는 1879년 11월 15일 오 마이 갓. 11월 15일이 참 대단한 날인가 봐. 항상 11월 15일 11월 11일 동학사 밑에 살고 있던 삼이승 동은이죠. 동은 원규삼이 동은 원규의 속가 아버지 이처사유의 말이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놈 소가 되어야지. 우무비공처. 즉
이생원이라 그래요. 이생원이라는 사람이 한 소식을 했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동학사로 출가를 시키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제자가 돼? 항명도일의 제자가 되는데 항명도일은 경허선사와 사형사제라는데 경허선사보다 3살 위에요. 이들이 다 지금 항명도일, 원규삼이 그 다음에 이처사가 다 경허선사의 대오를 돕는데 그 보조자들이죠. 보조자들. 이런 보조자가 있어야 돼. 이 한마디를 듣고 대오하였다. 당시 경허의 시봉을 받들던 삼위승 동은 송명은 이원규였어요. 경허의 사제인 항명의 제자였고 그로부터 중국 법안종의 종주 법안종 법안문익선사 있죠. 무슨 종 무슨 5가 7종 5가 7종 중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생긴 게 문문종이에요. 문문문헌선사. 그 다음에 문문종 또 위산 앙산의 위양종 그죠? 그 다음에 임재종 임재의연의 임재종 그 다음에 조산 동산의 조동종, 그 다음에 법안분익의 법안종 이렇게 5개가 가고 7종은 황룡해남과 황룡파 양기파가 있죠. 그래서 양기방해, 황룡해남 이렇게 해서 7개가 돼서 그 큰 선의 맥을 이루는 거죠. 그 중에 우리 경허선사는 임재종. 그래서 열려있다 콧구멍 없는 소위공처를 전해들은 고행승 경허는 바로 깨달아 태워했더라. 또 한 번 말하지만 우무비공처 중에서 가장 여기에서 허물고 우무비공처 허물고 훗날 경허는 당시의 용맹정진하던 상황을 되살려진 참선곡 오 마이 갓 참선곡 삼선곡이란 제목만 들어도 참선을 해야 되는데 노래로서 곡을 지어놨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도 선방은 물론 세간에서도 애송되기는 유명하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뭉중이로다. 북망산 영흥허걸 그거 나오는 거 있죠. 삼선곡의 젖소절 나오네. 삼선곡의 젖소절은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뭉중이 뭐야 도대체 이 말이야. 도대체가 이 도대체자예요. 도대체 이것이 뭐예요? 몽주 꿈속에 이르다 이런 얘기죠. 도대체 이것이 꿈속에 이르다. 뭐 인간 세상사가 천만고 영웅호걸 천만고에 빛나는 천년만년 빛나는 옛부터의 영웅호걸들은 결국은 어디가 있어요? 북망산의 무덤에 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북망산은 무덤이 하도 많이 있어서 중국에 있는 실제 산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도 많아서 죽음의 대명사가 된 거죠. 부귀문장 쓸데없다. 부귀문장 쓸데없다. 이거 찰나면 뭐하냐. 황청객을 면할 수냐. 황청객 면해요 보면은 못 면해. 아무리 찰나면 묻어갔는가. 오호라 나의 몸이 불끝에 있으리여 바람 속에 등불이라. 위청이청하다 휘청이청하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사부대중 모두 누구나 한 번쯤은 가성물고란 경험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동학사 시절 당시 경허의 시봉을 받들던 원규삼이 이원규 동은이 나중에는 동은이 돼가지고 어디 주지를 하죠? 개심사 주지를 한다니까. 그래서 경허선사가 또 개심사에 가서 또 있었던 일화가 또 있죠. 삼위승 원기는 경허의 사제인 항명의 근데 나중에 또 항명도일이가 또 어디 해인사 주지가 돼요. 1903년에. 그래서 경허선사가 1903년 떠나기 직전에 항명도일의 제자인 또 누구? 변서로. 네, 변서로가 에게 야 저 스님이 너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아냐? 도통했어. 사인 받아. 이래가지고 그 사인이 참선곡이에요. 사인이 참선곡이야. 14살짜리 변서로에게 지금 경허선사가 지금 해인사에서 그거 써주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참선곡 써주고 줄줄이 사탕으로 참선곡, 법문곡, 가가가음, 중노릇하는 거 이렇게 한글로 4개를 써준 게 그 변서로 어린 동자 변서로에게 써주기 위해서 한글을 써주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다 1903년에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로부터 중국 법안종의 종주 법안선사 여러 개 실려있는 선어인 콧구멍 없는 소 우무비공처를 전해들은 고행승 경허는 바로 깨달아 확철대오 하였더라. 1879년 11월 15일 경허는 79년 11월 15일 동학사의 밑에 살고 있던 삼위승 문규의 속가 아버지 이처사의 외마디 소리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 여기도 여기 참 대단한 말이죠. 이 한마디를 듣고 대화한다. 1880년 한 달을 머물러요. 거기서 어디서 천장암 동학사 조실방에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만화 강백에게 아주 발길질을 당하죠. 너는 이 스승이 나타나도 일어나지도 않고 등글대고 있냐 하니까 뭐라 그래 경사가. 원래 무사인의 경기는 이렇습니다. 무사원의 경지는 이러한 것으로 논다. 즉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무사인. 그래서 경어는 이후 홍주 전장함으로 용함으로 어렵게 법을 이은 경우 전장함에서죠. 전장함에서 모르다 그 1881년에 오도가를 읊고 용함 해원으로 법을 잇게 돼요. 경어는 전장함과 서산 개심사, 부속사, 문수사, 수덕사, 정해사, 마곡사, 묘각사, 장곡사, 대련사, 또 뭐냐 이거 봉곡사, 보석사, 태고사, 또 뭐냐 이거 문수사 했어? 했네. 등에서 주석하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선의 가풍을 짐작시키더라 이 말이야. 장곡사는 없네? 있네. 또 장곡사 말고 또 뭐 했지? 부여 무량사. 무량사는 왜 했냐? 관촉사는 왜 안 했냐? 다 나중에 또 알게 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사, 영탑사, 갑사, 동학사, 신원사, 법주사 등등 호서 일대에서 대중을 제접하고 중생들을 교화를 위해서 활동하여 호서 지방에서 20여 년간의 선풍을 드날렸다라고 하는데 선풍을 안 드날렸던 것 같아 별로. 왜냐면 전봉준 장군 때문에 이리저리 숨어 다니느라고 10년간은 그래서 크게 선풍을 드날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못했죠. 안 한 게 아니라. 이후 영원함을 순례하는 경우는 1898년 범어사에서 5월에 영남 최초의 선언을 개설하고 조실로 추대되어 안거를 지도하고 1899년에는 해인사의 조실로도 추대돼 가지고 태설선언을 만들고 그 태설선언에 태설 땅에서 조실이 돼서 거기서 5년간 머물죠. 그곳에서 수선사를 창설해 정예결사 운동을 주장했더라. 1899년 11월 11일 계속하여 경어는 송광사, 화엄사, 천원사, 백장아 뭐냐 다 나오네. 뭐냐 이게 실상사, 영원사, 벽송사, 쌍계사, 태안사, 수도암. 이 태안사, 이 수도암 어디 수도암? 송광사 수도암. 아니 수도암이 또 있지. 청암사 수도암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불령사, 송계암 등, 송계사, 송계암 등 선원 일대에 오는 호삼 일대의 선원을 창사에 거져가는 선봉을 대설했다. 또한 도승경어는 쉬지 않고 통도사, 내원사, 이거 영호남이네. 저거는 호남이고 이건 영남. 내원사, 배구남, 표충사, 대승사, 윤필암, 동화사, 박예사 등 영남 일대를 순례하면서 순력하며 선방을 열어 달길을 비치는 곳마다 선풍 진작을 위한 답자들의 안목을 열어주었더라. 오 마이 갓. 셀 수 없어요. 이 작은 남자들은 셀 수 없어. 그러니까 크고 작은 선빵만 180개 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수 없는 남자. 심지어는 뭐 보강함에 가가지고 청양 장곡사, 아까 장곡사 했어? 보강함에 가서도 보강함 피군이한테 써주기도 하고 영은사, 영명사 그건 다 어디로 가고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처럼 경어의 한국 전통 선맥을 고수하게 한 그의 노력은 1898년 범어사의 조시 이르던 일에 1800년 해인사의 경전 간행불사, 이거 장경각, 그죠? 인경불사라고 하죠. 고종의 명에 의해서 엄기비가 내려와서 이걸 하고 가죠. 수선사, 불사 등의 법주가 되었다. 또한 1899년에 청암사에서 금강경설법으로 하남을 초견하게 하기도 한다 그랬죠. 1899년에 해인사로 넘어가기 전에 수도암에 들렸다가 거기서 금강경을 강의하는데 거기서 뭐가 열려? 개심이 열린 누구? 방한함. 이후 1904년 함수갑산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1902년 광무 6년에는 범어사의 금강함과 마하사 또 어디야 거기 계명함 뭐냐 등받아 한 계금불사 등의 불사의 증사가 되는 등 영남과 호남 일대를 수없이 불사를 드나들면서 불사의 몸을 아끼지 않은 열정으로 마치 뭐 달린 것처럼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영원함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활동을 하시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그렇게 경선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삼수갑산으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또 내가 여기를 떠나기 전에 일을 치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짜여진 수순에 의해서 경선사가 영원함을 넘나들었죠.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1903년 55세 초가을 해인사를 떠나서 이제 이 초가을이라고 하는 건 10월인데 사실은 10월달 내내 여러 가지 정리하고
범어사로 오세요. 범어사를 거쳐 경호는 다시 또 1904년 봄에 해인사에 들려서 거기서 동안거 결제를 출발시키고 천정함으로 오죠. 그래서 2월 11일 날 오세요. 2월 10일 날 오셔서 11일 날 해주시니까 천정함에 들려 방공에 천법계를 하고 1904년 2월 12일 날 새벽에 떠나셨다. 이런 얘기죠. 네. 안변 서강사의 호백난 개구물사의 증사로 끝으로 자취를 감추었더라. 이것도 미리 예정되어 있는 거라 안변 서강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 가는 길에 월정사를 들리고 금강산을 들리고 해가지고 또 시를 남기시죠. 9살 때 청계사에 출가한 이후 경원은 삼수갑산으로 잠적하기 전까지 20년 넘게 그가 발길을 다는 곳마다 해인사 선언을 비롯한 수많은 설도량을 창건하였다. 이후 경원은 세상을 등지고 남쪽을 떠나 삼수갑산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더라. 오 마이 갓. 그 삼수갑산으로 북행을 한 경우는 방난주로 개명하고 머리를 기르고 장발을 한 채로 유관을 쓰고 무섭으로 갑산 관계 등지를 돌아다니며 8년간에 걸친 비승비수고 경계 속에서 수많은 기행을 남기고 계시죠. 거기서도 역시 기행을 많이 남기시는데 이제 헌병대에 두드러 맞은 뒤로는 기행은 좀 자제하시고 또 자꾸 일본이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어오는 통에 다시 남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돌아가는 희망은 한일합방을 해서 없어져 버리고 갑산에 들어가서는 그냥 진짜로 그냥 될 때로만 되나 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 시가 굉장히 막 과감해지고 대범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갑산시는. 경화는 그의 나이 범납 53세 송납 63세가 되던 범납 56세지. 잘못 썼죠? 범납 56세 송납 64세가 되는 해 1912년 4월 20일 갑산군 농이반 도화동에서 서당에서 천하를 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경화선사가 남긴 커다란 자취로는 수월, 해월, 반공, 하남 등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 밑에 치문과 해봉이 있다 그랬죠. 해봉 장릉, 치문, 현주. 치문, 현주, 해봉, 장릉이 있어요. 네, 해봉 장릉은 조금 캐션. 해암, 고봉, 만공 스님의 제자들이지. 해암 스님, 고봉 스님, 동산 스님, 금호 스님, 정강 스님, 향곡, 경봉 등은 경어의 문화에서 불주로 해명을 밝혀온 수요 정도만 있어도, 요 정도만 있어도 우리 한국 선불교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해안같이, 고봉같이, 동산같이, 금호같이, 정강같이, 향곡같이, 경봉같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것만 갔나 이분들만? 그 뒤로 성철같이, 경봉같이. 지금 이제 조금이라도 이름을 우리가 그분의 신락근 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선승이 있다면 누가 있죠? 고우스님, 또 뭐더라, 또 이거 하신 분 해국스님. 글쎄 어쨌든 뭐 아주 신락한 만큼 있어요. 여기까지 경어의 생애를 대충 정리해본 내용이지만 경어의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삶을 범인의 시각으로 접근한 수박 겉핥기의 이 연구는 앞으로 더욱더 수행을 정진하여 보다 더 큰 원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논자의 초석으로 삼고자 하여 미완의 디딤돌로 경어의 행적을 대충 정리하고 있다. 제가 이 논문을 마지막 마감할 때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봉준이 나타난 상황에서 내가 박사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빨리 박사 논문을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동국대 산학과를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뭐하러 갔다? 간판 따러 갔다. 간판 따러 갔어요. 저는 간판 따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완을 놓고 그냥 박사 논문 따고 나와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경어연구소를 차린 건 정말로 진짜로 획기적인 일이죠. 경어연구소가 아니었으면 전봉준 장군은 밝혀내지 못했을 거예요. 경어연구소 회원이 이거를 제공해왔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을 경어연구소 회원들이 제공해줘서 제가 그거를 따라 추적을 해갖고 이렇게 밝혀낸 거고 경어연구소가 생긴 거는 정말 천호신조로 경어연구소가 사단법인 경어연구소가 건드리지 말라고 특허까지 냈어요. 제가 하도 사단법인 경어연구소를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특허까지 내서 내가 대대손손으로 물릴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경선사를 밝히는 이 자리가 있게 된 거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경허연구소가 발족이 됐으니까. 다음으로 경허의 선사 등에 접근한 내용으로는 경허선의 주요 골자인 조사선 사상과 그리고 가나선 사상의 연구를 통하여 경허선의 요체인 중도부리 사상이 그 근본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논자는 경허의 선사상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증명해 봤다. 우리가 다 증명해 봤죠. 조사선과 가나선에 대해서 얘기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가나선의 이 경허선사의 정통 가나선자로 경허선사는 가나선 선을 화두를 가지고 깨달은 자, 려삼이고 마사도라. 증명 다 했죠. 그 접근 방법으로는 1. 경허선 조사선 사상, 2. 가나선 사상, 3. 도노점수 사상, 4. 중도부리 사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는 것을 통하여 이것은 경허의 선사상을 법통적인 부분으로는 조사선맥을 잇고 있으며 이론적인 수행 부분으로는 가나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더라. 지금 결론이에요. 부분에서 다 했던 것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허 깨달음의 경지는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더라 라고 정신적 실천적 중도부리를 경허선 사상의 주요 글자로 접근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결론만 읽어도 다 알겠네. 신기하게, 그죠? 결론만으로 해도 뭐 다 하겠다. 한다. 여기서 공사 하나. 오늘 결론이니까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음에 우리 다 끝내고 만나요. 다음으로 경허의 업작과 평가를 정리하여 보면 오늘날 선원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두 차례의 서선 안거 전통이 다시 회복되었더라. 누구에 의해서? 우리 경허선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연효가 신라시대의 새벽을 열었다면 경허는 서산대사 이래로 근대 불교에서 선종을 중흥시킨 제선사라고 칭한다. 대중은 그를 제2의 권유, 길이의 큰스님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더라. 이런 얘기죠. 세속적 관심에서 보면 경허는 파격적인 삶을 살다간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세속적 관점에서 봐도 뭔가 경허사가 세속에 발을 많이 담그고 있죠. 뭔지 모르게 발을 담그고 있는데 파격이에요. 경허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대변하기에는 그가 일생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거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행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일면으로는 파괴성과 다름없는 많은 일화를 남겼더라. 거기에는 필요곡절이 있을 텐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어요. 승려의 신분으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해인사 퇴설당에서는 병에 걸린 다녀와 몇 달간 밤낮을 같이 보냈다. 술에 취한 법당에 오르고 유분회를 실행하다 죽을 만큼 문매도 받았더라. 그냥 뭐야 이거 쌍매 쌍매를 맞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 실업애다. 경허선사가 제일 잘하는 욕 이름 뭐? 실업애. 맞아, 실업애. 이런 실업애 같은 놈 이래가면서 했죠. 또한 술에 취해 법당에 오르고 유분회를 희롱하다 죽을 만큼 몸에도 많았다. 이처럼 경허의 파격적인 만행은 세간에 많은 의문을 낳게 하였더라. 이런 얘기요. 이상하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게 깨달은 선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경허선사는
단 한마디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거를 변명하거나 그거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뭐 심지어는 경호선사가 자기가 피부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어떻게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스스로가 그걸 감내하면서 그거를 고쳐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그 서간에 내가 그 진씨 소유의 네 휘하에서 보낸 진씨 소유의 마른 꽃이 피는 곳에서 내가 7년간 6, 7년간이라고 써 있어요. 6, 7년간 불쌍해. 불쌍해. 경사가 다른 게 별로 집착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좀 집착을 하셨던 것 같아요. 허망하게 느껴진다. 이게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보려고 무진장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승려의 신분으로 술을 마시고 고기 먹고 해인사 태설당에서 병에 걸린 나녀와는 묘들을 하고 몇 달간 차가지고 또한 술이체 법당 여르고 유분열이 행하면서 죽을 만큼 몸매도 맞았다. 이처럼 경화의 파격적인 만행은 세간에 많은 의문을 낳았더라. 하지만 이와 같은 경화는 오히려 근대 불교사에서 선종을 죽인 대선사로도 평가받는다. 경화는 바람한 배틀불 같은 쓰러져가는 주선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공로자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화의 인물을 다시 보게 하는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경화는 오직 도달한 자만은 경하더라. 이런 얘기를 일단 여기서도 끊겠습니다. 못 끝나네. 이번 강의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엔 기억고 끝낼 거예요. 자.